자, 중간고사 대비 10분 정리입니다. 자, 주장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단원 아래에 뭐가 있냐면 논설문이 나옵니다. 지금 논설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논설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를 줄인 말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을 하죠.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소확행처럼 논설문 한번 풀어볼게요.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을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설득한다. 결국 글의 목적은 뭘까요?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채택할까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설문은 크게 형식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옵니다. 먼저 이 단원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지 살펴볼게요. 논설문은 어떤 글이다? 논설문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하나 체크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것은 논설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 하나 가리키고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논설문의 서론은 어떤 내용, 본론은 어떤 내용, 결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이 논설문은 어떤 식으로 쓴다?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목적이거든요. 모두 나오시는 문제의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논설문은 뭐라고 그랬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득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자 할 때 그 주장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독자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물론 자기가 이 글을 쓰는 동기와 이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쓸 때 서론 부분에서조차 처음부터 지루하면 안 되겠죠? 흥미를 돋굴 수 있게끔 서론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서론 부분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본문은 뭘까요? 본문은 서론과 결론 사이에서 자기의 주장을 타당성 있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논리를 펼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는 주관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주관적 반대말로 객관적. 그리고 논리는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즉흥적인 내용이 아니라 타당성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떤 걸까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요약해서 적는 것이 바로 이쪽 부분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이거는 처음에 나오는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을 나눈다. 서론은 내가 왜 이걸 쓰는가? 이걸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되 청자를 고려해서 흥미롭게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자기가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론은 결론에 도출하는 것 중간 단계로서 자기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인 것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들죠. 구체적인 증거를 드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나 견해를 갖다가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나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 통계 자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서적 등에 가지고 학술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무엇을 위해서 들어옵니까? 객관적인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론에 들어가고요. 결론은 자기의 주장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까지 다 끝내고 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논설문은 어떤 글이다? 자기의 주장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다. 서론, 본론, 결론 나눠진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쓸 수 있을까라고 된다고요. 자, 한번 볼게요. 모두 6개 단계인데 6개 단계로 외우지 말아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누자고요. 앞에 거는 글 쓰기 전에 준비하는 상황이고 뒤에 거는 글을 쓰는 단계입니다. 앞에 거 준비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뭘 준비할까요? 내가 어떠한 문제 상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생각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어떤 발견했어요. 문제 상황을 발견하기. 그리고 그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주장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나의 생각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자기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는 거죠. 이까지가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끝나고 난 다음에 글을 쓰겠죠. 내용 조직하기와 초고 쓰기예요. 이 글을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넣으면 흥미를 가지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에서 내 말이 맞다는 걸 하겠다. 난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하겠다. 그것을 위치를 잡는 것을 조직하기라고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글을 써요. 자, 그러면 근거를 정리하고 촉구를 작성하기까지 알겠다고요. 그러면 고쳐 쓰기 핵심적인 셈입니다. 고쳐 쓰기. 고쳐 쓰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 글을 누군가가 읽는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B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걸 독자라고 합시다. 자, 독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독자의 수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에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교재 같은 거 보면 독자의 수준을 생각을 해서 그 수준에 맞게끔 글을 씁니다. 알아듣기 쉽게 그 수준에 맞게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초등학생이 읽을 글은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글 단어와 문장을 쓰고 글을 바탕으로 글 전체나 문장이나 문단이나 문장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문법상도 점검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고쳐 쓰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서 이런 주장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를 정해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한 다음에 그걸 읽는 사람에게 맞게끔 고쳐 썼습니다. 자, 그렇고 나면 맨 마지막 뭐가 남을까요? 글 완성하게 나옵니다. 나의 주장을 펼친 데서 나의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갔나? 빼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럼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글을 완성하는 것, 목적과 형식에 맞게 글을 다듬는 것을 우리가 글 완성하기라고 합니다. 글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주장은 요약 정리입니다. 자, 왜 이런 방식이 나올까요? 나의 생각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각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그것을 순서에 맞게끔 조직하고 난 다음에 읽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고쳐 쓰고 자기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글을 완성한다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의 순서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시험 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4개 정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논설문은 뭔가?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논설문이다. 이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서론은 글 쓰는 동기, 주제, 목적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주장을 소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본론에서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요약해서 정리해가는 방식으로 논설문 되어 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가 문제 상황을 발견한다. 여기 문제 있잖아요. 옆에 문제도 있고. 문제 상황을 발견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견을 구체화시켜서 자기의 생각을 딱 정한다. 주제문을 작성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근거를 서론, 본론, 결론 어디에 놓을 것인가 조직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글을 쓴다. 그리고 나서 읽는 사람에 맞게끔 고쳐 쓰고 그리고 글을 주제가 표현할 수 있게 목적과 형식에 맞게 완성한다는 이러한 글쓰기 과정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이 단원이거든요. 그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거 빼고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논술을 가르치는데 이거 빼고 뭘 낼 수 있을까? 여러분 논술을 가르치는데 서론 본론의 내용을 빼고 문제 내는 게 맞냐 말이야. 틀리단 말이야. 여러분한테 논술을 가르쳤는데 논술은 글쓰기 과정을 빼고 논술을 쓰라는 게 맞냐 말이야.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말이고요? 논술문이 뭔지 알고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 알고 각각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알고 그리고 글쓰기 과정에 대한 순서를 안다면 이 단어에서 더 할 게 없단 말이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뭘 했다?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 난 우리의 밤은 너무 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밝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밝으면 사람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식물도 제대로 크지 못한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앞뒤 순서에 맞게 조직하고 난 다음에 글을 쓰고 독자에 맞게끔 고쳐 쓰고 난 다음에 글을 완성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비교하면 1년 2개의 지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 부분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 비문학 부분에서 논술문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외워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난 다음에 다음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